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고요해진 이 시간, 드디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갔을 때의 그 안락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이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마음속 어디선가 불청객 하나가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몇 년 전 혹은 오늘 낮에 있었던 나의 아주 사소하고도 끔찍한 흑역사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하며 기억의 테이프가 무한 반복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발끝부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이불을 펑 차버리게 되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려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듭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소심해서 혹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걸까 자책하고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밤마다 흑역사가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심리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이불을 차게 만드는 그 기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미완성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완벽하게 끝맺음이 되지 않은 사건을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처리한 수많은 일들은 대부분 적절히 마무리되어 뇌의 기억 창고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나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은 뇌의 입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은 수준의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밤이 되어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보안센터는 드디어 밀린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중 혹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나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사회적 실수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발견된 흑역사라는 이름의 오류 보고서를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야, 너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마. 라고 아주 매섭게 경고를 보내는 셈입니다. 결국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예방주사를 놓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왜 하필 잠들기 직전에 이 기억들이 떠오르느냐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며 이 불쾌한 기억들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생각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그 창피한 기억들이 우리가 방어 기제를 느슨하게 푸는 밤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밤에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아주 사소한 말실수도 밤의 고요함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했던 농담에 상대방이 짓던 미묘한 표정, 찰나의 침묵 같은 것들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하죠. 사실 상대방은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할 확률이 99% 이상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는 아이맥스 화면으로 크게 보지만 타인의 실수는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괴로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때문입니다. 연극 무대 위에서 주인공에게만 쏟아지는 그 강렬한 조명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내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제 친구가 했던 사소한 말실수나 동료의 옷에 묻어있던 작은 얼룩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설령 기억이 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저 그랬구나 하고 넘길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밤 각자의 침대에서 자신이 저지른 흑역사를 곱씹느라 바빠서 당신의 실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유로운 일입니다. 내가 조금 망가지거나 어설픈 모습을 보여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흘러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SNS라는 거대한 기록 장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혔을 기억들이 이제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SNS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순간만을 편집된 형태로 마주합니다. 화려한 파티, 성공한 커리어, 행복한 연애의 순간들만을 보면서 나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구질구질한 일상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세련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오늘 모임에서 그런 촌스러운 농담을 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SNS는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입니다. 그들도 화면 뒤에서는 오늘 먹은 컵라면 용기를 치우고 있고 잠들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불을 뻥 차며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타인의 무대 위 모습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나의 무대 뒤 분장실 모습입니다. 분장실의 어수선함을 무대 위의 화려함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치심은 대개 인정 욕구와 거절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혹은 내가 너무 가벼워 보여서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밤마다 괴롭힙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격식을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마치 마음속에 아주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서 너 아까 왜 그랬어?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 곁에는 의외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너무 매끈하고 단단한 대리석보다는 약간의 틈이 있고 따뜻한 흙이 묻은 땅에 꽃이 피고 벌레가 모이는 법입니다. 당신의 그 빈틈과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친근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격이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일수록 밤마다 이불을 더 세게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투명하고 아름답다는 증거입니다. 나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공감하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타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넘치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반성하는 마음조차도 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당신의 고귀한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이제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멋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훈련의 강도가 너무 세서 지금 조금 지친 것뿐이죠. 이제는 그 훈련 교관에게 잠깐 쉬어도 좋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불킥은 사실 우리 자아의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에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전이나 5년 전의 내 행동을 지금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그 시간 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보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더 성숙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어른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훈장입니다. 그러니 그 창피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컸구나. 예전에는 저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나은 행동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흑역사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삭제해야 할 오점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각주입니다. 그 각주들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깊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이름표 붙이기 기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창피한 기억이 재생되기 시작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아, 또 시작됐네. 내 마음속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3년 전 소개팅 영상을 상영하고 있구나 라고 아주 담담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감정은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그 장면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저 화면 속의 나는 과거의 나일 뿐이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현재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에게 야유를 보내지 말고 저 때는 참 서툴렀지 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봐 주세요. 두 번째는 5년의 법칙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실수가 5년 뒤에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1년 뒤에라도 그 일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몇 달만 지나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질 사소한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온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지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씻기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모래알이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미래의 관점으로 미리 당겨와서 바라보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실 건가요? 야, 너 진짜 창피하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니? 라고 비난하실 건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가혹하신가요? 타인에게 베푸는 그 친절의 절반이라도 나 자신에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느라 고생 많았어. 실수 좀 하면 어때? 그게 인간적인 거지? 라고 말이죠.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며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흑역사의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뇌의 채널을 강제로 돌리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깊어질 때는 잠시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소음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하더라도 내가 잘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난 것,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혹은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잠시 미소 지은 것 같은 작은 일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하루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면 흑역사 비디오가 들어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처음 연극을 하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대본도 없이, 연습도 없이 매일매일이 생방송이죠. 실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이불을 차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3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지금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밤마다 찾아오는 그 불청객 같은 기억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어제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창피함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비료입니다. 그 비료를 밑거름 삼아 당신이라는 나무는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밤도 혹시 잠 못 이루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소중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불킥 탈출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통찰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 어떤 후회도 없이 당신의 영혼이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오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